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전시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실시간으로 알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요란한 흐름 속에서 기괴할 정도로 고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 계정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아날로그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시대에 뒤처졌다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포식자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소음 가득한 세상에서 본질적인 힘을 가진 소수가 되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자기계발서의 조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간 심리의 이면을 파헤쳐 당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전략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99%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무서운 심리적 내막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름을 검색해보고 SNS를 뒤져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파악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탐색 과정을 원천 차단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취향도, 재력도, 인간관계도 알 수 없습니다. 반면 그들은 당신의 SNS를 통해 당신의 약점과 욕망, 최근의 고민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벌거벗고 있는데 상대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나를 관찰하고 있는 형국이죠. 다크 심리학에서 이것은 완벽한 정보 우위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대할 때 묘한 긴장감을 느끼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내가 읽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인정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입니다. 현대인의 자존감은 주식시장과 같습니다. 좋아요 숫자와 댓글 반응에 따라 매일 요동칩니다.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조종하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고양되고 비난하면 무너지는 상태. 이것은 타인에게 내 감정의 리모컨을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리모컨을 자신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1970년대 아이들처럼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자아를 구축합니다. 영상 속 70년대생들이 가졌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마인드는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단단해진 자아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기에 그들은 타인의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무심함이 상대방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며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도파민의 통제권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24시간 알림과 메시지 속에 뇌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흡수하며 풀가동되다 보니 현대인들은 쉽게 지치고 정서적으로 소진됩니다. 주의력이 파편화된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할 수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뇌는 다릅니다. 그들은 심심함과 고요함을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극이 없는 공백의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갇혀 시간을 허비할 때 자신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 에너지는 중요한 협상 테이블이나 갈등 상황에서 폭발적인 집중력으로 나타납니다. 남들이 당황해서 횡설수설할 때 그들은 침묵하며 상황 전체를 관찰하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한마디가 무거운 이유는 그 뒤에 축적된 고요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신비주의를 통한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다크 심리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흔한 것은 가치가 낮고 얻기 힘든 것은 가치가 높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일상을 놓치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신비감이 사라지는 순간 매력도 급격히 하락합니다. 반면 일상이 베일에 쌓인 사람은 존재 자체가 궁금증의 대상이 됩니다. 그가 가끔 내뱉는 말 한마디, 가끔 보여주는 행동 하나에 사람들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라는 신뢰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조용하지만 신뢰받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는 신중함, 그리고 자신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절제력이 그들을 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의 구분입니다. SNS는 넓고 얕은 관계를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관계를 유지하느라 진을 다 빼버리기 일쑤죠.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 낭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10명의 지인보다 확실한 한 명의 내 편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70년대생들이 이웃과 말없이 소통하며 서로를 도왔던 것처럼 이들도 실제 하는 관계의 무게를 압니다. 이들은 과장된 리액션이나 가짜 칭찬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정말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키거나 아무도 모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런 방식의 관계 맺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느덧 그 조용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를 찾게 됩니다. 요란하게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감정의 은폐와 조절 능력입니다. SNS는 감정의 배설구가 되기 쉽습니다. 화가 나면 글을 올리고 슬프면 위로받고 싶어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감정을 즉각적으로 외부로 방출하는 습관은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일단 자신의 내면에서 충분히 정제한 뒤에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포커페이스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공격이 먹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7번째는 현실 감각의 예리함입니다. SNS에 몰입할수록 우리는 현실보다 화면 속의 세상, 즉 하이퍼리얼리티를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남들의 화려한 사진을 보며 자신의 현실을 초라하게 느끼고 보정된 이미지를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현실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죠. 하지만 SNS를 차단한 사람들은 오직 진짜 현실의 감각에만 의존합니다. 사람의 표정, 말투의 미묘한 떨림, 공간의 분위기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훨씬 더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데이터로 가공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장의 정보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이들의 직관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에 휩쓸릴 때 이들은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며 가장 실리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9번째는 침묵을 견디는 자의 관력입니다. 대화 도중 침묵이 흐를 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고 아무 말이나 던져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이때 말실수가 나오고 약점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그 침묵을 즐깁니다. 그들은 상대가 불안함에 못 이겨 스스로 정보를 더 많이 내뱉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다크 심리학에서 침묵은 가장 공격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낌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는 조용한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들어주는 척하며 상대를 분석하는 그들의 눈은 이미 승패를 결정지었을지도 모릅니다. 9번째는 자기 통제력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SNS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중독 매체로부터 자신을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알고리즘이 끌어주는 대로 살아갈 때 스스로 선을 긋고 멈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기 통제력은 연애, 비즈니스, 투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고요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언제든 원하는 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압축된 폭발 직전의 힘입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당신이 없어도 그들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덜 아쉬운 사람입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어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SNS 없이도 자신의 내면을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축복으로 여깁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들의 우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을 무적의 상태로 만듭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해 비굴해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결연한 독립성이야말로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의 최종적인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에 서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정신을 지키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자유인들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며 그들의 고요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단단한 힘의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장 말이 없고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지 않으며 침묵을 편안하게 즐기는 그 사람, 어쩌면 당신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혹은 가장 닮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빈 수레가 될 것인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가 될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와 내면의 단단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가 곧 당신의 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